여러분의 팔팔한 노후를 위해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입니다.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양천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양천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주치 4인방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든든한 우리 주치의 네 분과 함께 하는데 어떡하죠? 오늘 한양천을 찾아온 골골 주민이요. 매일매일 절벽에 매달려서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계신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겠어요. 절벽에 매달려 계신다고요? 예, 예. 약초 계시는 분이세요? 네, 아마도 무릎이 좀 아프신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심각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의 네. 관점으로 봤을 때 절벽이면 무릎이다. 절벽을 올라갈 때요. 예. 그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뛰어다닙니까? 절벽. 아, 이게 굉장히 조심조심 빨리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네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움직이는 게 절벽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 역시 여기 전공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게 맞습니다. 오늘 골골 주민이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일상이 아주 위태롭고 너무나도 힘겹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아,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 걷는 뒷모습만 봐도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네요. 아휴,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절벽이 저거였네요, 계단. 아유, 내가 제일 무서운 게 계단이에요.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만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아휴. 이게 무릎이 되게 아프시니까요. 이거를 편하게 구부리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꼭 난간을 붙들고 저렇게 옆으로 계속 매달리다시피 해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죠. 아이고, 저렇게 올라가다가 넘어지시면 어쩌시려고. 근데 오죽하면 저러시겠어요. 그렇죠? 이 무릎 굽힐 때마다 통증이 엄청나거든요. 보세요. 이게 지금 힘이 한쪽 다리에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한쪽 관절에만 더 무리가 돼가지고 불균형이 심해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앉았다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유. 아이고, 쉬었다 가게 되시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힘들게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유, 우리 집인데요. 에? 집이 하층이에요. 에? 아이고. 근데 진짜로 집을 가시는 게 매일 거의 등산하시는 거잖아요. 삶이 고통이에요, 삶이. 하루속히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야죠. 아, 엘리베이터가 없구나. 아이고, 가야지. 자,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면 저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무릎에 심하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저렇게 매일매일 4층을 아이고. 여보, 나 왔어. 아이고 수가 많네. 아이고, 관절 때문에 고생이 많아. 예. 자 들어가자. 예, 근데 좀 정근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봐. 예? 뭔가 사랑의 그 향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아, 근데 걱정이 아이고, 많이 아이고, 되셔서. 아우, 좀 벗다. 오늘 여기가 많이 벗는데? 어우, 근데 아이고. 진짜 많이 부었네요. 아이고, 오른쪽이 더 부었네요.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쪽도 뭐 좀 벗다. 지금 많이 부어 있죠. 저도 저 정도 부어 있다 그러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여기도 좀. 아이, 43살에 쌍둥이가 임신돼가지고 체중이 30kg가 늘어버리고 쌍둥이 임신하고 여기 집 오르락내리락 4층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체중의 몇 배가 이제 같이 이제 부하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다리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됐다는 소리가 저렇게 다리가 O자 다리로 변형이 왔죠. 저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중기 이상 말기로 접어드는 단계라는 거죠. 오늘은 뭐 후끈한 걸 좀 해줄까? 아니면 시원한 걸 해줄까? 시원한 거요. 시원한 거? 네. 아이고. 파스가 종류별로 있네요, 종류별로. 시원한 게. 예,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이 파스 붙이면서 좀 이겨내가고 견디고 있어요.
아이고,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진짜 저렇게 파스를 달고 삽니다. 이게 파스가요 꾸준히 가면 좋은데 아픈 통증을 잠깐만 잊게 해주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죠. 그렇구나. 아 근데 보고 있으니까 진짜 제 다리까지 다 시큰거리고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게 파스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네, 검사 결과가 어떨지 저도 긴장됩니다. 홍기영님. 네. 네. 이쪽 무릎이 이제 오른쪽 무릎이고 이쪽 무릎이 왼쪽 무릎입니다.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에 아이고. 비해서는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된 상태로 보이고 연골 손상이 심각하게 연골이 손상돼서 관절 간격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태. 설문지 그리고 보행 속도 평가에서 보시면은 점수가 86점이에요. 86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96점 만점에 86점이거든요. 10m 보행 속도가 26.26초 평균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같은 연령대 여성분들 평균의 한 2배 이상으로 되게 느린 속도십니다. 예.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 많이 닳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관절염 4기, 왼쪽은 퇴행성 관절염 3기에 해당되십니다. 저 오른쪽은요 아까 말씀드렸대로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나마 괜찮아 보였던 왼쪽도 계속 불균형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심한 상태로 접어드는 거죠.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지금 끝나면 또 4층 올라가셔야 되는데 힘드시겠어요 일상이. 아, 이따 다시 집에 올라갈 걸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4층까지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벌써 머리에 땀이 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주치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병원 갔을 때 뭐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20년 전인가 그때 관절경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좀 괜찮은 것 같더니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20년 지났으니까 인공관절 해야 된다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퇴행성 관절염 아까 한 4기 정도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4기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1기, 2기, 3기, 4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단계가 높을수록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드러나는 단계가 되는 거죠. 지금 골골 주민 경우에는요. 4기에 해당하니까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완전히 거의 드러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연골이 뼈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뼈를 감싼 연골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뼈 사이에 간격이 거의 붙게 되고 결국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통증이 심하실지 눈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 손에 석고 모형을 무릎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2개의 뼈 사이에 있는 이 스폰지, 이걸 연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있으면은 아무리 움직여도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 연골이 없다면요. 지금 우리 골골 주민의 무릎 상태인데요. 뼈와 뼈끼리 이렇게 맞닿게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뼈를 깎는 고통이 정말 딱 저거네요. 맞습니다. 근데요, 선장님,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통증의 끝판왕, 가장 아픈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출산의 고통은 아닐까요? 아내가 이제 아이 낳을 때 옆에 있었는데 아우 이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의 눈빛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그랬는데 실제로 한 연구 조사를 보면 통증의 강도를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출산의 통증이 8.53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 4기의 환자인 경우 통증의 강도가 9.1이었어요. 9.1. 이 통증의 진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실제는 어떠신가요? 출산은 한 지 오래돼가지고 네. 다 잊어버렸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현재 관절염이 많이 아프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픈 게 너무 또 심각하니까. 퇴행성 관절염은요. 이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머니가 안 좋으신 오른쪽 무릎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예, 이 모형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무릎이에요. 무릎인데 여기 뼈하고 뼈가 있죠.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관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관절의 안쪽을 보면요.
이렇게 뼈를 감싸고 있는 얇은 연골이 있어요. 우리가 관절 연골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통증을 가지고 있는 연골이고 일종의 우리가 이제 쿠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절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연골들이 닳아져요. 이러면서 연골과 뼈가 손상되는 질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진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진액의 빈자리에 노폐물인 담음이 차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담음이 바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염증입니다. 자, 혹시 이 환자의 뜻을 아실까요? 이게 지금 불화자 위에 불화자가 있잖아요. 네, 뜨겁네요. 보기만 해도. 맞습니다. 불꽃염, 염증에 쓰이는 한자인데요. 네네. 불 화자가 두 개이니까 불이 얼마나 크겠어요. 관절에 염증이 차면 큰 불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 그럼 이 불을 좀 꺼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끕니까? 불을 끄려면 예.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염증을 잡아야죠. 네. 사실 이 연골 자체는요, 혈관하고 신경이 없어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아프냐? 그게 바로 이런 염증 과정 때문입니다. 이 염증이요, 이 관절 주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연골이 손상되면서 직접적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자,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지면 아까 우리 조원장이 보여주신 것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까지 부딪히면서 또 다른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증 못지않게 심각한 게 다리가 휘어있는 오자다리로 변형이 시작되셨어요. 무릎 안쪽에 연골이 손상이 되고 관절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은 다리가 벌어지는 오다리로 변형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앓은 환자분들은 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당연히 노화 때문이에요. 슬프다. 그렇죠. 나이가 네. 들어가는 이제 적잖잖아요. 갑자기 막 아파요. 이제 슬슬 올 겁니다. 아마 네.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근데 여기까지 뻔하게 다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연골의 노화가 40대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40대부터 90%의 확률로 연골의 노화가 진행이 되고 50대부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연골의 노화가 시작되는 40대 중에서 10명 중에 단 3명만이 그 증상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연골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혈관과 신경이 없어서 닳기 시작해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무릎 통증은 아무리 사소해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졌을 땐 이미 연골이 닳고 그 주변 조직까지 손상된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꾸준하게 연골 건강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한 게요. 원래도 연골의 부피와 면적이 남성보다 작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여기에 갱년기까지 지나게 되면 연골 세포의 파괴를 막아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골이 급격하게 약해지고요. 그만큼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도 더 커지게 되는 거겠죠.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환자 수가 약 420만 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광역시 기준이 100만 명이에요. 4개의 광역시보다 많은 거죠.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 해 무려 11만 건 이상이나 수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수술 고민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제가 관절경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런데 호전되지 않고 마취하고 수술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아프지만 내가 수술은 최대한 미루고 싶다.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혹시 지금 시기가 뭐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신 인공관절 수술은요. 그 관절경 수술보다 한 10배 정도 더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증도 더 크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염증이 줄게 되면 통증이 줄겠죠. 통증만 덜해도요. 일상활동이 당연히 수월할 거예요. 혹시 생활 습관에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옥상에 텃밭을 가꾸시네요. 근데 자세를 한번 보세요. 벌써 꾸정하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시장에 자꾸 못 내려가고 그러니까 아빠가 취미 생활하라고 심어놨는데 그래도 이런 거 키우는 낙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오른쪽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오른쪽을 짚고 왼쪽으로 지금 체중을 딛죠. 왼쪽 무릎도 굉장히 안 좋으시던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아유 안 되겠네. 왜요? 왜요? 아, 생각 잘하셨네요. 그래도 앉아서. 아우 다리 아파서 이렇게 쭉 피고 해야지. 서 있는 자세보단 저렇게 무릎을 좀 덜 하고 의자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도 확실히 서 있을 때보단 좀 나아 보이시네요. 아우 다리 아파. 아이고. 여보 나왔어요. 아이고, 장을 남편분이 수고하셨어요. 봐오시네요. 시장 봤어. 아이고 애쓰셨네. 저 4층 계단이 일반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골골 주민한테는 진짜 양배추. 천국에 가는 길 수도 있어요. 고기가 또 잘 안 드죠? 아 고기 잘 안 먹어요. 아 진짜? 네. 1kg만 올라가면 다리가 많이 아파요. 네. 채식으로만 합니다. 이제 아마 이제 살이 찌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계속 가니까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것 아우 같아요. 무릎 아파. 아우 아, 근데 자세가 좀 문제 있어 보이세요. 무의식적으로 짝다리를 짚고 계신데요. 이게 무릎 통증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다리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몸을 실으니까 다리가 덜 아프죠.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너무 채소만 드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래서 기운이 날까요? 아니 잠깐만요. 식탁 이게 구성이 좀 이상하네요. 극과 극인데요. 싸우셨어요? 아 나는 퇴행성 관절 때문에 좀 가볍게 먹어야 돼요. 살이 찌면 무릎이 더 아프고 그러니까 가볍게 먹고 더 이상 살 안 찌게 하려고. 자 먹읍시다. 예. 드레싱에 말아 드시네 거의.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아우 이거 좀 넣어야 심심하지 않죠. 아 그 정도 걸 돼. 아니 거의 뭐 드레싱을 국처럼 저기 드시네요. 지금 사실 채소를 안 좋아하세요. 근데 드레싱의 그 달달한 맛을 먹는 거야. 지금 현재 파프리카라든지 양상추라든지 오이가 전혀 당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 소스라도 좀 많이 넣어야만이 맛이 있죠. 지금 있는 야채는 다 지금 당분이 없는 것만 넣었어요. 그냥 그거만 드시면은 물리고 막 그래요? 맛이 없죠. 간이 없으니까. 아이고 식사하시는 게 고역으로 보여요. 아이고. 거의 육수처럼 부어 드시는구나. 아 근데 이런 걸 또 남편분은 보면서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아니 사실 보면 저기 이제 소스에 탈을 쓴 나트륨이거든요. 관절 건강 다 망합니다. 아우 배불러. 아유 잘 먹었다. 식습관 정말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골골 주민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아, 또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우리 주치의분들이 한숨과 또 탄식을 좀 내뱉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뭐가 제일 급할까요? 저는 제일 먼저 이게 딱 눈에 띄었던 게 그 짝다리 짚었던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자세 교정 이거 시급합니다. 짝다리를 이렇게 짚게 되면요. 한쪽 관절에만 계속 무게가 실리잖아요. 그러면 연골이 더 빨리 닿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앉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저 영상에서 보면요. 예전에 살림하실 때 걸레질 많이 하셨죠? 살림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쵸, 이제 걸레질 이렇게 해야 좀 깨끗해지니까.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살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집안일을 할 때도 자꾸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무릎을 적당히 구부린 게 아니라
많이 구부리게 되면요, 무릎의 부담 정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쪼그려 앉기는 많이 구부려진 상태에서 체중을 확 디뎌지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는 더욱더 큰 힘을 주죠. 그래서 구부리는 각도가 큰 경우에는 무릎이 받는 하중은 최대 20배까지 커지게 됩니다. 쪼그리는 자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벅지 뼈가 정강이 뼈를 누르는 표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압력이라도 훨씬 더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힘으로 내리쳤을 때 둥근 못보다 표면적이 작은 뾰족한 못이 훨씬 더 강하게 박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 미국의 의학 전문지에 게재된 연구를 살펴보면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하루 30분 이상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면 관절염 발생률이 무려 7.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골골 주민이 식사하실 때 우리 가정의학과 유병우 선생님께서 아유 안 되는데 막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제일 안타까우셨나요? 지금도 답답합니다. 예. 식단을 바꾸셔야 돼요. 너무 풀만 드세요, 풀만. 아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막 그러거든요. 살찌면 자기야, 관절 못 걸어, 안 돼. 그런 얘기 듣는 거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하셔야 돼요. 잘 드셔야지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고 계단에 오르실 때도 힘도 덜 들고 무릎의 부담도 덜 갈 수 있어요. 들으셨죠? 단백질을 좀 드셔야 이제 근육이 생긴다고 하니까 식단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식단은 좀 골고루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통증을 잡고 무릎 연골도 좀 건강하게 지키려면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3mm밖에 안 되는 두께의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사실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무릎 관절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관절과 연골에는 혈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골 주변에 활액이라는 것 때문에 혈관 대신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그 활액은요, 연골과 뼈 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에 점성이 있는 액체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액은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두 개의 비커가 보이시죠? 한쪽은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 그리고 반대쪽, 이쪽은요,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파란 액체를 활액이라고 하면요. 자, 일단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에 활액을 넣으면요. 어떤가요? 이게 쭉 흡수를 하죠. 그래서 연골이 활액을 다 머금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쪽에 똑같이 활액을 부어볼게요. 어떤가요? 약간 어떻게 겉돌죠? 하나도 볼 수가 흡수가 안 있습니다. 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활액이 저렇게 흡수가 안 되면은 저거 어떡합니까? 활액에 이렇게 흡수가 안 되게 되면요,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활액이 이렇게 활액을 흡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도요, 노폐물이 배출이 안 돼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쪽에서는요,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강해지게 되면 쭉 이렇게 활액이 빠져나가면서 노폐물도 함께 배출이 되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활액이에요. 자, 보세요. 정상일 때는 어떻죠?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염증이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활액이에요. 색깔이 어때요? 붉고 탁하죠. 이렇게 활액 속에 염증 그리고 불순물이 많다. 이런 상태가 보면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끈끈하고 점도가 높아 보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연골 세포에 활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전달을 잘 못하니까 영양분 공급도 안 되고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연골 손상이 가속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체내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고요. 70대가 되면 대부분이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골골 주민의 지금 연령으로 봤을 때는 무릎도 아픈데 체내 콘드로이친이 거의 지금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다행인 게요. 이 콘드로이친이 외부에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모자라면 그만큼 섭취해서 보충하면 되는 거죠. 골골 주민님, 뭔가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걸 먹어야 좋을까요? 혹시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철갑상어 알은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게 세계 3대 진미 캐비어, 그 캐비어 맞는 거죠? 철갑상어. 예. 철갑상어의 이제 머리, 그리고 지느러미, 그리고 중간에 척추의 연골 함량은요, 전체 체중의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 안에서도 소량만 존재하는 콘드로이친을 추출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추천하는 건강식품이기도 합니다. 혹시 본초 강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명나라 때 약학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철갑상어는 원기 회복, 혈액순환, 뼈, 근육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도 철갑상어는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약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골골 주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좀 가장 심한 지금 4기로 아까 판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 통증에도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핵심이 손상된 연골의 회복을 돕고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잡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콘드로이친이 염증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해서 퇴행성 관절염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우리 골골 주민이 절벽을 매일매일 걷는 것 같다 이런 고통을 안고 오늘 오셨는데 자, 그런데 이 똑같은 고민을 아주 슬기롭게 해결한 또 88 주민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일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걷는 88 주민 최이윤이라고 합니다. 관절 통증은 없다. 정말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88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소개 영상 보고 지금 옆에서 보고 약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나이가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을 언제 앓으셨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40대 후반에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무슨 일이지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래서 이 나이에 벌써 내가 할머니가 됐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골을 아주 신경 써서 관리를 했어요. 과연 일상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셨는지 그 비결을 함께 여러분과 만나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 구두 사러 가셨나 본데요. 굽이 근데 좀 있네요. 여기는 웬일로 오신 거예요? 구두를 하나 장만할까 기분 전환도 할 겸. 그래도 무릎이 건강하시니까 멋도 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평상시도 패션 감각이 대단하시네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진짜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저 하기 쉽지 않거든요. 모델이시네. 관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실라나? 퇴행성 관절염이 양쪽 모두 2기면 통증이 꽤 있었을 텐데요.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모델이 아니시구나. 가수시구나, 가수. 와, 아까 사신 신발인가 봐요. 너무 예쁜데요? 근데 보니까 혼자만 서서 계시네요. 그것도 힐을 신고 서 계세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 혼자만 서 계시네요. 관절 근력 키우려고. 와, 멋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서서 하니까 다리 안 아파요, 언니? 나 앉아서 하지 이제? 난 무릎 튼튼해서 괜찮지. 아니에요. 옛날에는 엄청 골골댔는데 요즘 우리 몰래 뭐 먹나 봐요.
뭘 먹는지 비결을 좀 알려줘봐 언니. 뭘 혼자서 먹길래 우리도 좀 가르쳐줘봐. 혼자만 드시고 세 분은 저렇게 되셨구나. 혼자 진짜 뭐를 조용히 가서 드시네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그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고 있거든. 역시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씩 다 나눠주시네요. 드시고 이제 다 서서 하는 거죠. 진짜 다 같이 서서 연주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릎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88 주니까 당연히 좋겠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관절염이 아직 2기 정도, 아직 3기, 4기로 넘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셔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이 무릎으로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특별히 나중에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2기까지 진행이 되다가 더 이상 손상 없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도 없고 정말 대단하신 거죠. 잠깐만요. 저분이 그분 맞으세요? 허벅지가 그냥 우와. 회원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요? 일반 평균 남성분들도 힘들어하는 무게예요. 지금 전보다 훨씬 더 근력이 강화되셔가지고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죠. 관절 무리 없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못했었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그렇죠. 30kg 양쪽이면 지금 60kg을 들고 계신 거예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다녀왔습니다. 운동 갔다 왔어? 괜찮아? 아니 여기는 사랑꾼 아니면 출연이 안 되나 봐요. 왜 골골하든 팔팔하든 그래. 애들 아빠 남편 소방. 아예 안녕하세요. 예. 전에 그 뭐 무릎이다 뭐 허리다 해가지고서 신경 쓰고 힘들어할 땐 참 옆에서도 같이 힘들었는데 밖에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뭐 마음은 좀 흐뭇하죠. 뿌듯하고. 점심시간에 뭘 먹고 건강해지신 건지 또 궁금하네요. 이게 일단 재료는요 건강해 보여요. 저건 면인가요? 칼국수인가요? 제가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탄수화물이 무서워가지고 조금 1kg만 늘어도 바로 무릎에 저기가 가니까 이게 저기 밀가루가 아니고요 두부예요. 두부로 만든 면이에요. 그쵸. 두부라면 체중 조절에 정말 좋죠. 살찌면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두부면 저 맛있어요. 이게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네요. 완전히 이 항염증 식단에다가 또 운동하셨잖아요. 거기에 또 동물성 단백질을 채워주시니까 근육이 탄탄해 보입니다. 이제 아빠 식사하세요. 예. 어유 근사하네. 어유 맛있게 보이네. 이게 맛도 있어 보이는데 무릎 건강에 다 도움이 되는 음식이죠. 밀가루는 탄수화물 때문에 무서워서 못 어휴, 먹으니까 건강- 이게 두부면이야. 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았네요. 남편분도 덩달아 건강해지시겠어요? 식감도 독특하고 맛있네요. 단백질을 저렇게 잘 챙겨 드셔야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건강식으로 아주 맛있게 먹었네. 그러면 잘 먹었다니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고 우린 연고 잘 관리해야 되잖아. 남편분 무릎까지 정말 두 분이 정말 탄탄한 무릎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연골 건강을 위하여. 좋아요. 와, 보면서 이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야,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훌륭했습니다. 네. 우리 무릎 건강과 직결되는 게 바로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크게 3개의 부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펴게 하는 대퇴사두근, 무릎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내전근, 무릎을 굽히는 햄스트링인데요. 이 중 무릎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다. 그럼 마치 이 무릎 관절에 보조기를 장착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다? 그러면 무릎 움직일 때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미 손상된 무릎 연골이 또 손상되고 퇴행성 관절염까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영상을 보면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언제부터 드셨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연골 성분이고 연골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아주 꾸준히 먹었어요. 이게 제가 영상에서도 보면서 되게 잘하고 계시는데 라고 이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연골 관리를 하신 게 지금 팔팔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콘드로이친은요, 2가지형이 있어요. C4S형과 C6S형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4형과 6형이라고 제가 칭해 볼게요. 이 중에서 인체에 가까운 콘드로이친은 6형. 6형은요, 연골 표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성분이죠. 연골의 재생과 탄력에 관여하고 연골 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관절이 건강할수록 연골 속 콘드로이친 6형이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에도 뭔가 종류가 나뉜다는 거잖아요. 관절이 건강하려면은 6형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의 연골 속에는 6형의 비율이 높고 4형은 낮은 데 반면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6형의 비율은 낮고 4형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노화가 우리 연골 손상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콘드로이친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이때 줄어드는 콘드로이친이 줄어드는 게 바로 6형 콘드로이친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6형 콘드로이친이 48%까지 감소하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60%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6형 콘드로이친이 연골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경우에는 다른 어류나 포유류보다 6형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노화와 관절염으로 인해 부족해진 6형 콘드로이친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철갑상어의 콘드로이친은요, 아미노산의 구성도 건강한 성인의 연골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콘드로이친에 비해서 체내 흡수율 그리고 생체 적합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절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했더니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3개월 이상 섭취했더니 관절 통증이 45%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골골 주민이 통증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맞습니다. 실험으로도요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투여를 했더니 연골 세포가 증가하고 연골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하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염증 수치가, 즉 염증 물질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관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기, 특히 혈관 질환에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연구를 보면요, 이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추적 관찰해봤더니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확률이 더 높았고요. 관절염 환자분들의 70%가 인지장애와 같은 뇌손상이 동시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뇌손상까지 일으키는군요. 근데 사실 우리 몸 전체의 관절이 곳곳에 지금 마디마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관절에 콘드로이친을 잘 지켜야 몸도 건강해지고 또 무릎도 좀 튼튼해지고 일상도 건강해지고 그렇겠네요. 맞아요. 네. 마디마디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염은요, 관절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연골은 무릎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례로요, 손 관절염 환자들이 콘드로이친을 섭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손 관절의 통증과 기능이 개선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마련인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 간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보행 능력이 향상돼서 20m를 걷는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우리 88 주민 아까 처음 소개 영상에서 당당하게 딱 이렇게 걸으면서 등장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예. 무릎이 괜찮아진 다음에도 네. 건강할 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섭취를 했어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더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이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몸에 흡수되는 흡수율의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효소철을 통해서 분자의 크기를 작게 쪼갠 저분자 콘드로이친이 이 염증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과 체내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양철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체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관절염으로 굳어진 무릎에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체조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오, 자 보면서 한번 다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이제 그 발끝으로 아까 보신 염자 아시죠? 네, 그 염자를 쓰시게 되실 텐데요. 자, 불화자를 하나 먼저 그려주실 거예요. 자, 불화자 획수 나시나요? 점을 먼저 찍으셔야 됩니다. 자, 몰랐어요. 사람 일을 먼저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오. 점을 먼저 찍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점을 먼저 찍으시고 그리고 사람 인자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염자는 불화자를 한 번 더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두 번 그려주신 다음에요. 이 염증을 없애야겠죠. 네. 원을 그려서 지워주세요.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네. 재밌다.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서 뇌에게 이 무릎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릎과 뇌 사이의 연결 회로가 복원이 되고요. 우리 몸 안에 통증을 조절하는 회로까지 함께 깨어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와,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운동 방법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아, 관절이 안 좋으니까 누워서 하는 운동하고 있어요. 이게 관절이 좋대요? 일단 걷지 않고 누워서 하는 운동이니까 관절에 무리를 안 가고 이 허벅지 근육을 많이 키우는 운동이에요. 운동하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이전보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 식습관도 달라지셨어요. 골고루 드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또 드시네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도 꾸준히 챙겨 드시나 봐요. 자, 이렇게 달라지면서 뭔가 통증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도 좀 되고요. 걱정도 좀 되는 순간인데 와우, 워맥 검사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보행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지셨고요.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골골 주민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고 불편함이 많았는데 짧은 기간 좀 습관도 바꾸고 훨씬 좀 편안해진 모습이어서 일단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맥 점수가 낮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워맥 점수가 낮았다는 것은 그만큼 통증이 줄었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인공관절 수술에서 조금 더 멀어졌다라는 얘기죠. 진짜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조금 더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과다하게 드시지 마시고 하루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팔팔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한번 달려봤습니다. 한의학과 현대의학이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촌.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이야기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